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아직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는데도 청와대에서 회견을 한 건 147개 언론사 기자들을 참석시킬 넓은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내부 평소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 전임 정부 때와는 달랐습니다. 첫 기자회견에 할애된 시간도 어제 회견은 2시간 넘게 진행된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불과 54분이었습니다. 그것도 54분 중 20분은 윤 전 대통령의 국정홍보 모두 발언이었고 질의응답 시간은 30여 분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전 정부 때는 질문자 지목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로 기자들의 소속과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대변인이 지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죠. 전부 드셨네요. 예, 최고원 기자님, 예, 질문해 주세요.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언론사에게는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열린 3차례 기자회견에 모두 참석했거든요. 네. 근데 모두들 예상했듯 질문 기회는 없었습니다. 반면 어제는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기도 하고 참석 기자들의 명함 가운데서 질문자를 추첨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추첨 자체도 기자들이 직접 하도록 해 대통령실의 관여를 최소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뽑는 사람은 어떻게 뽑았어요? 간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 간사는 또 추첨이 아니라 선거로 뽑힌 네. 걸로 선출된 간사입니다. 좌석과 의자 배치 등에서 달라진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높은 연단에 서거나 연단이 특별 의자에 앉아 기자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았는데 어제의 경우는 연단이 사라졌고 의자 역시 대통령과 기자들이 같은 걸 썼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이 회견에 임하는 모습과 기자들, 참모들을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컸습니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논란 등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끝장 회견을 자청해놓고도 질문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돌연 목이 아프다며 회견을 끝내려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정도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그러면 한두 그래,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조금 속도도 내고 그 질문을 조금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나보고 말 짧게 하라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비판 세력을 향해 무식하다는 등 격정적 어조를 쓰거나 회견을 진행하는 참모들에게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본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거를 헐값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무식한 일단 얘기라고. 한국말로 질문을 준비해온 외신 기자에게 공개적으로 면박 주다시피 했던 모습과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 Could you please repeat your question in English? 자신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며 농담을 건넨 모습 또한 달랐습니다. And can you realistically achieve a deal 전혀 by 알아들을 next 수가 없네. week, or are you hoping for an extension? 네, 제가 천천히 해도 잘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너무 말이 빠르셔가지고.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남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매체들이 모두 참석하다 보니 질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졌고 상대적으로 지역 언론사에 많은 질문 기회가 배정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답변에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다양한 방식의 소통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도 기자단에게 오는 8월 여름 휴가 때 여러분 한번 자유롭게 뵙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로 향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그 뒤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병기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이 나란히 걸어옵니다. 3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길에 올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비서실장 등 미리 도열해 있던 이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선 깜짝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예상이 없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정상외교의 목표가 경제라는 설명에 대한민국이 국제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좀 더 원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 총리 후보자 논란과 추경 방향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곤란한 질문 하시면은 일단 총리 후보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3년 전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 기자도 대통령도 긴장될 법한 출장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유 있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맥주도 안 내놓으셨을 첫 외교 무대를 앞둔 소감은 이렇게 밝혔고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보자 하는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만나봐야지. 긴 비행 시간 동안은 축구를 봤습니다. 프리미어 축구하고 유럽컵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책 좀 보고 그랬습니다. 임기 중 처음이자 마지막 기내 간담회는 스페인에서 돌아오는 길에 열렸는데 당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답을 피했습니다. 오늘은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좀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기로 하고. 이후 이 해외 출장엔 김건희 여사의 지인인 민간인이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You know,
신이 나는 눈 쪽팔려서 신이 나는 눈 쪽팔려서 신이 나는 눈 쪽팔려서 신이 나는 눈 쪽팔려서. 그런데 순방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의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을 대동한 채 구찌, 프라다 등 명품 의료와 소품을 파는 편집 매장에서 쇼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실린 사진에선 김건희 여사가 검은 정장을 한 여러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매장에서 나오는 듯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해당 매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 일행이 다녀간 게 맞다고 답했지만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줄였습니다. Do you know what has she bought? Yes, I know everything, but no comments, as I said. 현지 보도와 관련해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